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1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려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한번 유익한 내용으로 토요경마 방송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주 토요경마는 총 10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당초에 11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경주 성립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 경주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또 분할 경주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일단은 혼전도는 좀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특정 기수를 먼저 언급해 드리면은 문세영 기수, 물론 이제 국내 최고의 기수긴 한데 저는 문세영 기수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성적과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좀 주목할 기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열심히 준비했고 오늘 강공략 경주 여러분께 먼저 예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1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5경주 A급, 6경주, 여기에 8경주 오늘 메인입니다. 이거 배당 메인이고요. 9경주 마지막 A급 경주입니다. 자, 1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이렇게 강공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2세 마피 간의 경쟁예고 루키 2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예 마피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안 되죠. 어차피 성장세 있는 마필들이고 또 크고 작은 약점이 있는 마필들인데 그런데 제가 노리는 마필의 능력이 저는 엄청나게 세게 봤는데 엄청나게 이 마필은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자, 이거는 분명히 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고, 두 번째는 환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이 기회를 좀 놓치기는 아깝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 마필들을 먼저 살펴보면 자, 3번 러브문마, 4번 참 좋은 인연, 5번 안양청동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죠. 특히 러브문막이라든가 안양청동 같은 경우에는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1200m 레이스 단거리 경주 올라오는 마필들, 그런 변수가 있고요. 자, 가장 키를 죽이는 마필은 7번 엑설런트 마타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엑설런트 마타는 어떤 점이 약점이 좀 있냐면 이 마필이 GM사를 받았던 이유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기댐의 악벽 때문에, 내측 기댐의 악벽 때문에 이 마필은 GM사를 받았고요. 물론 GM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때는 거의 추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 돌입이 됐을 때 또는 추진을 가했을 때 이 마필의 경주력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달에도 약간의 기댐 때문에 이 마필이 좀 고생을 했고요. 결국에는 3위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는 마필이죠. 3번 러브문막이라는 마필과 능력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항상 기대는 악벽이 있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수를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를 치르고 이제는 이 마필이 기대는 악벽이 사라졌다 라고 한다면 다음 경주부터는 좀 더 세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검증 단계에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세명 고스트 마필입니다. 세명 고스트.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죠.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인데 이 마필은 GM사 때 제가 볼 때는 걸음의 완성도는 상당하고요. 거의 추진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조이가 제어 속에 일관했던 모습이었는데 탄력이라든가 스피드, 특히나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신마들은 GM사 때 기록이 무의미합니다. 특히 이 마필은 거의 추진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한데 항상 신마들의 기록이 나쁘면 저평가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봐야 되지만 이 내용만 안 보고 기록만 보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9번 세명고스트에 따른 능력의 믿음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8조 마방의 그런 상승세라든가 여러분이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러브문막, 안양촌동, 엑설런트 마타 이 마필드와의 경쟁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9번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9번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강공략으로 1경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 노림수는 3명 고스트입니다. 9번 마필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서 우선순위는 7번 엑설런트 마타, 그리고 3번 러브문막, 5번 안양촌동, 이 3대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수되고요. 그래서 1경주는 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데 좀 아깝습니다. 이 경주를 놓치면 환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신마라서 검증은 필요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능력이 좋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9번 마필을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 역시 루키2 경주입니다. 분할된 경주가 되겠죠. 1경주는 분할된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만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는 크게 변수도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로서는 보여지고요. 먼저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문세영 기수죠. 바로 외곽에는 금악스타입니다. 금악스타.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0일이었죠. 이때 입상을 했을 때 종말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 전 경주에도 이 금악스타 같은 경우에는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거의 뭐 건조한 줄의 지원F 타임이 12초 8, 3랑 타임이 38초대,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준우승을 했고 직전에는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였죠.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습니다. 그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1200m 레이스 거리가 좀 늘었고요. 물론 이제 직전에 1200m 레이스 뛰어봤죠. 일반 경주에서 1000m를 뛰고 이제 1200m 레이스인데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제가 기본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니까는 잠재력이 있는 마필은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그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8번 마필의 믿음은 인정을 합니다. 8번 마필 강축 인정을 하고요. 2위권에서 한번 압축해 본다면은 먼저 기본의 능력이 있었던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GM사를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잠재력이 있다 라고 평가됐던 마필은 3번 스파크 썬더, 5번 안양 쓰나미,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마르수타입니다. 9번 마필과 5번 마필은 선행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그리고 3번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이제 6번 마필까지. 그런데 실전에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본다면 이제 먼저 6번 스터링 챔프, 이 마필의 종반의 뒷심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뭐 이번 경주는 금악스타를 제외하고서는 선행력 마필 중에 검증된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마필의 추임력을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6번 마필. 그리고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마루스타, 여기에 있는 5번 안양스마미, 2뒤의 마필인데 마루스타는 아직까지는 그 걸음, 소위 말해서 이제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가능성을 전혀 이 마필이 실전에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일단은 변수. 전 이번 경주 한 번쯤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 반면에 안양쓰나미는 직전에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적응 중인 과정이고요.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하냐면 이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GM사 때 평가를 했던 그런 스타트 능력 또는 스피드를 직전에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안양쓰나미라는 마필이 또 한 번의 앞선에 붙는다라면은 이거는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5번 마필 안양쓰나미 이번 경주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8번을 축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뚫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압축해 본다면 좀 더 엄선해 본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8번 마필의 능력은 일단 인정하고요. 2뒤의 마필 바로 6번 그리고 5번. 만약에 환수가 되면은 3번 마필까지만 안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8번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삼복 공략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8번을 주고 6번, 5번, 3번을 조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딱 그런 경주입니다. 뭐 오전장 경주고 신의 마피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또는 소위 말씀드렸죠.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잠재력이 폭발하지는 않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현재 보유중으로만 놓고 본다면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8번을 추가해가지고 6번, 5번, 3번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거는 약해도 너무너무 약한 데 있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근데 제가 분석해보니까는 약편성에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딱 3두의 마필. 3두의 마필만 인정을 하신다면은 자, 그래도 적중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 소위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이 많이 눈에 띄고요. 먼저 이 편성은 뭐 선행형 마필도 그렇고 선임형 마필, 추입형 마필, 선행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종반의 뒷심이 너무 약한 마필이 많습니다. 이 편성에서 자, 그러면은 최근에 건음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마필이죠. 특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1번 플랜비라는 마필은 종반의 뒷심발이 강점 있는 마필이고 제가 직전에도 이거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죠. 확실한 내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9번 플랜비 내용이 분명히 좋다. 그리고 이전 대비 많이 성장을 했고 준비가 된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런데 이번 경주에 편성 또 잘 만났네요. 너무너무 약한 레이스고 선행 강자가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플랜비라는 마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1번 마필은 강축으로 먼저 인정하고요. 강축이라 일단은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자, 그리고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6번, 8번인데 8번 인정해줘야 되겠죠. 파이팅 K. 이 마필은 왜 인정해줘야 되냐면 현재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입니다. 41주. 공백 이전에 한번 내용을 놓고 볼까요? 지난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난 11월 20일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2세 당시 이 마필이 보여줬던 거는 출발은 그렇게 뭐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았어. 그냥 보통의 출발이고 근데 종반의 뒷심은 좋았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기록상 보여주고 있죠.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휴양기를 거치면서 순발력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스피드가. 그리고 뒷심의 완성도는 오히려 이전 대비해서는 더욱더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이 많이 향상이 된 소위 말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이 8번입니다. 파이팅 K.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1번, 8번 일단 한 방으로 보고 있는데 8번은 1번보다는 좀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과연 1번의 뒷심이냐 8번의 뒷심이냐 1번의 뒷심이 좀 더 낫죠. 그런데 8번이 만약에 초반에 격차를 많이 벌린다라면은 이거는 우승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역상으로 1번 8번이 아니라 8번 1번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8번 마필 인정하고요. 발이 강철부대인데 물론 약편성의 선행형 마필은 상당히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거의 뭐 다습주로의 지원 F타임이 14초대 중후반부라면은 거의 걸음이 섰다시피 해서 들어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다습주로의 선행형 마필 못해도 기록이 14초대 초반은 끊어줘야지만이 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뒷심이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믿음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현재 인기 마필이죠. 그리고 과연 김태희 기수가 이 마필의 선행을 주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김태희 기수 상당히 응원하고 정말 데뷔할 당시부터 나름대로서는 좀 뭐랄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기수로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했던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김태희 기수 최근에 그런 기승수를 놓고 보면은 한번 낙마 사고가 있었었죠. 안타깝게도. 근데 그 낙마 사고 이후에 약간의 뭐랄까 좀 파이팅이 좀 사라진 모습?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초반에 좀 이렇게 경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강철부대나 마필이 원사이드한 그런 선행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과연 6번 마필을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7번 정성바이스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러면은 강철 부대가 편하게 나서도 버틸까 말까인데 과연 이 마필 따라가서 뒷심을 기대한다? 저는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마필을 인기 마필이라면 저는 뺍니다. 6번 마필. 오히려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한평호프. 한평호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죠. 그리고 직전 경기도 출발이 이 마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출발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작전이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전에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이 아니라 직전에는 따라가니까 오히려 걸음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이번 경주 선위권에 붙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평호프라는 마필은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3뒤의 마필만 본다 말씀드렸죠. 2회 마필은 크게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요. 정리한다면은 1번 플랜 B 필요한 꺼야 되겠죠. 뒷심은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8번 파이팅 K.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한평호프. 그래서 제가 이 경주가 흥미로운 게 일단은 3뒤의 마필만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역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적은 건 아닙니다. 8번의 우승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둘 수 있다. 이거는 배팅 전략의 그런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승식 또는 쌍승식을 들어가느냐 또는 3쌍까지 해서 8번이 1번을 이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상 공략 여러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1경주 한번 주로를 파악해 보신 다음에 1, 2경주 파악해 보신 다음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8번이 1번보다는 분명히 빠릅니다. 뒷심은 1번이 완성도 훨씬 더 높긴 합니다만 초반에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8번의 버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3뒤의 마필 인정하고요. 승식에 좀 다양화를 깨할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가 이거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 루키 2 경주인데 이거 문제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4도를 여러분께 먼저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선에서는 끝날 것이다. 4도의 마필 내에서. 근데 왜 문제의 경주인지를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잠재력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마필 한번 설명 들어보면 3번 블러드 마운틴은 초반에 약점이 너무 큽니다. 근데 종반에 추임력 발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4번 나운탑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전개가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소의 외곽 무리했던 전개였는데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했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런데 과연 직전에 전개가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기록만 놓고 보면은 썩 그렇게 상대를 과연 압도할 정도로 이 마필이었는데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 마필인데 과연 압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마필은 초반에 좀 약점 있는 마필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4번 마필. 여기에 5번 마필과 9번 마필은 잠재력 있는 마필. 이 마필들 제가 후반에 설명드릴 수 있겠고 7번은 저는 삭제합니다. 7번 안됩니다. 준비 안되고요. 8번 내길의 리더를 저는 일단은 주목합니다. 내길의 리더. 가장 제가 이 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행사 때 걸음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은 내측 기댐의 악벽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댐의 악벽. 그런데 8월 5일 데뷔전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그런 기댐의 악벽이 없었고요. 또한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주로였죠. 정상적인 주로였는데 GNF 타임이 13초 3, 삼롱 타임이 38초 5. 그렇게 종반의 걸음이 나쁜 게 아니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의 포화주로 역시 초반에 일찌감치 붙었던 마필 치고는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종 기록도 놓고 보면은 단순 비교긴 한데 물론 이제 요일마다 또는 날짜마다 주로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이런 기록 비교는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200거리 기록이 포화줄의 1분 15초대 라운탑 플레이가 5줄의 1분 16초대 뭐 기록만 놓고 보면은 내길의 리더라는 마필이 전혀 밀릴 이유가 없겠죠. 또한 그 전 경주의 내용도 좋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후반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렸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5번 자이언트 M, 9번 사라몬드. 결론은 뭐냐면 사라몬드는 GM사 때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타트가 좋았고요. 그런데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은 꾸준하게 추입 전개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걸음이
여력이 좋았고요. 여기에 자이언트 M 마찬가지입니다. GM사 때 스타트가 엄청 빠르진 않은데 이 마필은 스피드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데뷔전 때는 약간의 늦발을 하면서 역시나 후반에 따라갔고 종반에 걸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면 5번 자이언템이라든가 외곽에서 9번 사하라 몬드란 마필이 만약에 이번에 순조롭게 특유의 장점인 선행력이 발휘가 된다라면은 무조건 꽂힙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전에서 적응력이 됐느냐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 4경주가 어렵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나운탑 플레이는 무조건 축이고 뭐 9번 마필, 사하라몬드, 뭐 스톰가이, 네기레 리더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절대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4두의 마필 압축해보면은 4번 마필 뺄 수 없겠죠. 5번 마필 뺄 수 없습니다. 앞선에 붙으면 무조건 버티고도 남습니다. GM사 테론 자체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리고 7번 마필 내용 안 좋다 말씀드렸죠. 뺍니다. 이 마필 8번 네기레 리더 인정합니다. 그리고 9번 사하라몬드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4두의 마필이고 저는 이 경주를 그래도 가장 좀 안정된 마필을 선택해 본다면 축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4번 마필, 5번 마필, 8번 마필, 9번. 제가 엄선한 마필들입니다. 이 내에서 저는 끝난다고 보여지고요. 5번과 9번은 아무래도 이제 과연 선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보여준 거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로 있지만은 4번 마필은 과연 초반의 거리차를 100% 상대를 압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8번이 그나마 8번 마필이 GM사 때는 기대미 앞에 있었지만은 그런 점도 많이 사라졌고요. 기본 이상의 스피드라든가 종반의 뒷심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마필은 바로 8번 네길의 리더가 그나마 가장 안정된 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반부에 노려볼 복병 마필, 배당 마필도 많겠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굳이 들어간다면은 4두의 마필 압축이고 그나마 좀 더 유리한 마필은 바로 8번 마필 네길의 리더라는 마필을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이시네요.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첫 번째 A급입니다. 자, 1경주에 강공략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경주. 자, 이거는 정말 임팩트 있게 들어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한방 주력에 자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경주 강축이 있는 경주고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는 그렇게 낙하지가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이번 나이스 태양 엄청나네요. 이 마필 정말 이 21조 마방의 문병기 조교사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마방 중에 한 마방이고 조교사인데 예전에 21조 마방의 관리사였죠. 최고 관리사 중에서는 최고 수행그런 관리사였는데 그대로 마방을 대보를 받았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마방이고 일단은 마필의 자원이 좋습니다. 이거는 여담이고요. 나이스 태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내용이 정말 좋은 게 이거 타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못합니다. 이거 양호한 줄의 지원 F타임 12초대라면은 엄청난 추임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추임력. 산왕타임 36초 8. 직전에 다습줄이긴 했습니다만 이 빠른 경주름이었죠. 금세라는 마필. 금세. 이 마필을 결국에는 정말 역전했던 마필이 나이스 태양. 기록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한데 오히려 1300m 레이스라면은 나이스 태양으로서는 불리할 없습니다. 편성이 약하진 않지만은 불리할 없다. 주목할 마필 바로 2번 나이스 태양입니다. 인정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번 경주를 강공략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A급이죠. 바로 1번 빈체로킹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요. 직전 대비 더 좋았었습니다. 근데 직전에 여러분들 이 빈체로킹의 1년의 과정을 한번 놓고 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이 전적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성적을 몇 개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지난해 8월달이었죠.
지난해 딱 1년 훨씬 전에 그때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은 엄청나게 부진했습니다. 뚜렷하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부진했던 마필이 드디어 엄청나게 많이 좋았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빈체루킹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좋았었죠. 선행형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워낙 걸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선행을 나선다라고 해도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던 마필을 굳이 무리해서 깨서 선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는 3-3조 마방에서는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고요. 그런데 걸음이 그렇게 썩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의 전개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에 어떻게 뛰었는지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외곽 전개 무리한 거리 손실이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당시에 게이트는 10번 게이트 김태기 기수였죠. 하늘색 모자 제일 우측의 청해마입니다. 출발이 이렇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뭐 빨랐던 선행형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출발이 이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였었고, 이전이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마필 걸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때 당시 성적이라면은 기대할 수는 없었는데 생각외로 걸음이 나와줍니다. 이 10번 마필 걸음이 나오고 있죠. 추임적 마필. 네, 이 과정을 놓고 보면은 과연 편한 선행 전개였느냐? 아닙니다. 계속 외곽에 무리했던 외곽 전개를 펼치고 이 정도로 걸음이 올라오는 그런 탄력감이었죠. 그게 바로 빈트로킹이었고요. 결론은 뭐냐?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고요. 채식 상태, 뭐 병합 훈련까지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안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태희 교수에서 조인공 교수라면은 좀 더 탄탄해졌죠. 조인공 교수가 또 고무적인 게 최근에 한동안 부진했다가 최근에 뚜렷하게 상승세가 뚜렷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인공 교수. 마지막으로 이마스까지 드립니다. 4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이 마필이 3개월 만에 출연했죠. 그리고 7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10월달 3개월 만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5주 만에 출전. 저는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확인할 부분은 있지만은 이거 A급 한방 강하게 들어갑니다. 2번 나이스 태양, 1번 빈체로킹, 이거 A급 들어갑니다. A급.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그래도 이제 엄선해 본다면은 뭐 가능성 있는 마필도 많습니다. 뭐 달맞이도 가능성은 있겠고, 뭐 드론킬러라든가 가능성은 있는데 역시 거미블루죠. 거미블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마필 빠릅니다. 빠르고 순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종반에 뒷심도 있는 마필이고요. 선행, 선입 전개가 다 되는데 직전에 공백기를 거치고 선입 전개 후에 이 마필이 3위를 했죠. 마방에 따른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을 때 선행보다는 오히려 따라가니까는 걸음이 더 좋다. 근데 뭐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딱 좋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제 선행을 나설 일은 없고요. 따라가서 한 발을 쏠 수 있는 마필. 물론 내측에 이렇게 뭐 상대 마필들이 그냥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기습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 선입도 되는 마필, 선행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 근데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전 대비 체중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였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459kg였는데 직전의 체중은 445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한 10kg 이상만 불어나면은 금상첨화의 마필. 현장 확인이 필요 보는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제가 한 마리만 더 언급드리면은 바로 이 8번 원더풀 남촌. 자, 이 원더풀 남촌은 지난 6월 25일 제가 이거 그쵸, 이때 맞죠? 이때 제가 강공략으로 강공략 1경주를 고배당을 적중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급한 다음에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근데 일단은 이 마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러모로 1번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2번은 축인데 현장에서 살펴볼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거는 임팩트게 여러분께 A급 들어갑니다. 첫 번째 A급이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2번, 1번 여러분들 꼭 체킹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살펴본 마필들이 이제 11번 마필, 8번 마필. 뭐 저는 7번의 사이즈는 좀 약하게 봅니다.
이거는 현재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이 마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 A급이죠. 첫 번째 A급 1경주가 첫 번째 강공략이고 5경주 첫 번째 A급을 저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 경주도 제가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강공략인데 이거 제가 배당 누립니다. 배당을 누를 수 있는 저는 찬스로 판단이 되고요. 배당 누립니다. 배당. 그러니까는 이게 편하게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 에어포스 저도 뭐 이마필들을 저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라운 에어포스 최근에 연속 입상이고 내용이 좋긴 한데 이마필도 과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김태희 교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지만은 빠릅니다. 라운 에어포스라는 마필이 빠른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그에 따른 대응이 되겠느냐, 또는 최근의 경주력을 그렇게 100% 이번 경기에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빠른 마필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장은 클래스의 마필, 특히나 이 동투자웨이가 이제 공백기를 거쳐 나왔지만 이 마필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비 뒷심이 정말 많이 호전이 됐고요. 그러니까는 동투자웨이라는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받는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과연 나온 에어포스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근데 물론 역으로 이번 마필이 예측대로 선행을 받고 동투자웨이라는 마필이 따라가면은 이 뒤에 마필이 그냥 땡땡 끝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라운 에어포스도 직전에 그렇게 편성이 강했던 여건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하고 올라온 마필이 아닙니다. 그 전경주는 나름대로서는 정계 2점 속에 선전했고요. 그 전경주도 약편성의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지만은 버티지를 못했었죠. 6등급, 5등급의 갭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5등급 내에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라운 에어포스도 그렇고요. 동투자 외에도 이제 주행사 때 오른만 듣고 보면은 무조건 될 것 같죠. 근데 항상 주행심사랑 특히 이 마필은 주행사 때 추임력이 아니라 선행 전개로 그냥 삥 돌았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실전하고는 100% 다릅니다. 만약에 선행을 못 받고 모래를 맞거나 외곽을 돌거나 했을 때는 과연 이 경주력이 나오겠느냐. 물론 저는 이 마필 인정하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이외의 마필은 4번 장은 클래스는 저는 좀 세게 인정합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약편성에 이긴 했는데 왜 이 마필은 제가 세게 인정하냐면은 기존의 장은 클래스는 기대의 악벽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장은 클래스 자체가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을 세게 인정한다는 것은 종반의 추임력인데, 보시면 이때 주행사 때도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죠. 12초 3 지원 F 타임, 3롱 타임 36초대. 그런데 직전의 변화는 스타트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네요. 스타트가. 그래서 이 마필에 제가 데뷔할 당시 그런 평가를 하면은 성장의 여지가 엄청나게 이제부터는 가파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단 예측이죠.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3번 킬오브 베스트입니다. 킬오브 베스트. 저는 두 가지, 최근에 세 번의 경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킬오브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28일 지모션 차돌런 블리인디 늘가을 이 편성이 생각보다는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었고, 최근에 두 번의 경기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오브 베스트. 어떻게 보면은 이 전전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누추입하는 마필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번 킬오브 베스트. 당시에는 조인건 교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출발 과정과 이 마필의 1년의 과정을 한번, 전개 과정을 한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이었죠. 출발이 느리지 않습니다. 근데 스피드가 또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많이 밀려버립니다. 자리도 못 잡고. 과연 아까 이 정도의 스타트를 했던 마필인데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있었을까? 능력 대비 100%를 보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걸음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죠. 종반의 걸음은 좋습니다. 이 마필이. 여기에 직전에 일단은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노리는 마필의 이유가 직전의 경주를 한번 보시면 4번 마필이죠. 김옥성 교수였습니다. 이때는 더 심합니다. 보시죠. 여전히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스타트, 그러니까 스피드는 좀 약점 있는 거는 저로서도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이 마필이죠. 김옥성 교수. 그리고 이제 전개를 펼칩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 있죠. 스피드가 밀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좀 스킵을 할까요? 과연 이 정도까지 밀릴 이유가 있었을까? 과연 너무 밀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필의 중반에 한번 추진을 한번 보시면은 4번이죠. 추진이 이때는 추진을 좀 세게 하고 있죠. 탄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 마필이 스스로 알아서 뛰는 탄력이 엄청납니다. 이때부터는 탄력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추진 딱 가했을 때 채찍 반응도 좋고요. 그럼 엄청나죠. 이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 드림플레이라는 마필인데 드림플레이가 킹오브베스트, 그러니까는 6번 마필, 요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 같이 올라오죠. 같이 올라오는데 이 마필이 드림플레이입니다. 드림플레이. 자, 이 마필이 아마 오늘 나오죠.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월 1일 경주에서 이 마필이 5등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여전히 여력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5일이었죠. 이때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마필이 승급을 해버립니다. 드림플레이.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킹오브 베스트라는 마필이 드림플레이와 비교해본다면은 아까 보셨지만은 종반의 탄력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발에 비해서는 너무 중반부에 많이 밀렸다. 근데 이 편성이 라운에어포스 제가 말씀드렸죠. 동투자웨이, 장흥클래스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냥 앞서서 끝날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마필의 능력 하나같이 또 승급전이고 공백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과연 이 마필들이 편하게 앞서서 끝날 수 있겠느냐. 또는 킹오브 베스트의 그런 스타트 능력과 뒷심이라면은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이거는 중반에 우승 경쟁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3번의 경주에 보여줬던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순위는 밀렸을 뿐이지 그에 따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킹오브 베스트,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강공략 경주고요. 노림수 있는 마필 3번 킹오브 베스트를 과감하게 들어가고요. 2번 마필 라운에어포스 그리고 동투자웨이는 필히 안고 가야 되겠죠. 여기에 4번도 안고 가야 됩니다. 장흥클래스. 2회 마필도 좀 있긴 한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3대 마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3번은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2번 라운에어포스, 7번 동투자웨이, 여기에 4번 장흥클래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어차피 이거는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납니다. 편성 너무너무 약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4뒤의 마필로 일단은 압축이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충마 선정과 당연하지만은 주력을 어느 마필 쪽에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제가 4뒤의 마필은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1번 금화스테디, 3번 원더프리싱, 9번 데블케이, 8번 질주의 바다. 이렇게 3뒤의 마필, 4뒤의 마필로 먼저 압축이 됩니다. 4뒤의 마필. 기본적으로 현재 보여준 성적, 어차피 이번 경주는 꾸준한 마필 없습니다. 기복마고 부진마들인데 그나마 현급에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눈에 띄는 마필은 1번 금화스테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능력마로 저로서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데블케이, 이 마필들입니다. 2대 마필.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볼 마필은 말이 3번 원더프리싱입니다. 원더프리싱.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뛰었던 직전 경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원더프리싱. 직전에 데블케이로 이겼었죠. 물론 그 전 경주에는 데블케이라는 마필한테 지긴 했는데 이번 경주에 정정희 교수의 안전교체. 정정희 교수가 직전에는 일본 금화스터디 쪽에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는 갈아탔는데 여러모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어차피 기복만 하면은 또는 부진만 하면은 가장 최근의 경주 내용이 좋은 마필. 이 마필은 최근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전에는 이번 경주에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로 꼽는 데블캐라는 마필을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3번 원더프리싱은 강력하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마필. 그러면 2위권 일단 관건인데 저는 1번과 9번을 노립니다. 1번, 9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금화스테디도 최근에 부진한 거 아니냐. 선행을 받아도 부진하고 9월 17일은 데블K 원더프리시한테 졌는데 이 마필을 보는 이유? 이미 5등급에서 이 마필은 검증이 됐고요. 능력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마필의 현장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9월 17일까지 이 마필의 체중은 485였습니다. 체중이. 그런데 직전의 체중이 469였죠. 인기순위 2위 했던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체중도 절대 적질 않았다. 이유가 적정 체중에 무려 16kg가 빠졌던 체중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재 15kg 이상이 불어줘야지만이 베스트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현장에서 10kg 이상만 불어나도 좀 더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결론은 직전의 페이는 체중이었다. 체중.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외곽의 데블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점을 보냐면은 이 마필도 마찬가지죠. 데블K도 제가 그냥 능력만 하고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원더프리시한테 지면서 부진했었죠. 근데 이 마필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출전 주기는 거의 한 달 주기로 거의 비슷합니다. 출전 주기는. 그런데 이 마필은 지난 7월달에 훈련 강도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8월 19일은 스포 3바퀴 9월 17일 스포 3바퀴 이런 패턴이었고 내용은 좋았었죠. 그런데 직전에는 훈련 시간과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직전에. 그리고 이번에는 9월달 8월달의 훈련 패턴을 그대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직전의 부진보다는 한층 더 나은 거는 이 마필이 보여줬던 이 정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은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례이고요. 2회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이 말이 질주의 바다인데 내측에 1번 마필이 좀 빠르긴 합니다. 빠르긴 합니다만 이 질주의 바다 만만치 않게 빠르고요. 이 질주의 바다가 빠른데 최근의 경주, 그러니까 직전 이전에 4월달과 5월달 경주를 지켜보시면 이 마필이 따라갑니다. 순발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고요. 종말의 걸음이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는 앞선에 붙었지만은 거의 격차 없이 이 마필이 4등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질주에 받는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받는다면은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질주에 받아 훈련 강도 상당히 많이 높였고요. 스포로 무려 7바퀴를 때렸네요. 준비된 마필.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일단 압축은 됩니다. 근데 이게 혼정 경주고 충마 선정의 관건인데 최종 판단은 제가 현재서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1번, 3번, 8번, 9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번, 3번, 8번, 9번을 압축이 되고 다양한 변수는 있습니다. 주로에 따라서는 8번 마필의 축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거는 체중 체크도 필요하겠죠. 1번 마필 같은 경우에. 근데 현 시점에서는 3번 원더프리싱이 최근의 내용 자체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의 기본 예측을 해서 1번, 8번, 9번을 염두에 두면서 체중 체크, 상태 파악을 한 다음에 주력 방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3번, 8번, 9번에서는 거의 변수는 없습니다. 이 선에서 끝납니다. 이 선에서 끝나고요. 네, 충마선의 관건인데 저는 3번 원더프리싱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오늘 토요 경마 메인입니다. 소위 최고로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고 이거는 배당 메인입니다. 배당 룰입니다. 배당. 저는 준비된 A급 메인 경주 제8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5번 블루밍스타 빠르고 강한 듯 보이죠. 뭐 능력은 있는 마필이고요.
10번 마이티센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강한 듯 보이는데 이 뒤에 마피로 보시면은 실제로 봤을 때 이번 경주 레이스가 4등급 경주죠. 마이티센도 직전에 승급전에서 이 마피를 5위에 그쳤고요. 블루밍스타 마찬가지로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 그리고 이 마필들의 공통점은 빠르다. 이 경주는 뭐냐면 선두 경합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블루밍스타도 그렇고 보름달빛,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한강 크라운이 최근에 이 마필이 뭐랄까 좀 기가 좀 꺾인 모습입니다.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워낙 빠르고 강한 마필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선행도 못 받고 그랬지만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은 1000m로 59초대 끊었던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빠른 마필. 만약에 이 한강 크라운의 일반 경주에서 이 마필이 선행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블루밍스타도 마찬가지고 내측의 몬스터 파워라든가 외곽에는 마이티센 다 꼬입니다. 스타크레이드도 만만치 않게 빠르고요. 다 꼬이는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면 과연 이 마필들이 선행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입상을 100% 또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죠. 블루밍스타도 직전 대비 2kg 늘었고요. 여기에 마이티센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이전까지 내용은 정말 좋죠. 좋은데 이전에도 거의 편한 전개였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1400 승급전에서의 마필은 부진했습니다. 결과는 좀 봤을 때 제가 이 모든 여건의 전개 예측도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번 경주의 저에 따른 노림수는 찬란한 불꽃입니다. 찬란한 불꽃. 이 마필을 노리고요. 찬란한 불꽃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이 추임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이 편성도 상당히 강했었죠. 5등급. 그리고 8월 5일 같은 경우는 이 늘가을 마필. 여러분들 이 늘가을이 현재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이번에 4등급 레이스죠. 당시에 준우승을 했을 때 늘가을. 현재 이 마필은 그 경주 8월 5일 경주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9월 10일 경주에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경주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현재 3등급에 가 있는 마필입니다. 3등급.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늘가을이 뛰었던 이 편성이 절대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또한 최근에 찬란한 불꽃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왔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가 엄청나게 보강이 됐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 8월 5일이었죠.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이전에는 추임력만 좋았던 마필이었는데 가장 빠릅니다. 이때 당시에 안토니오 기수였죠. 그리고 앞선 전개를 펼칩니다. 외곽에서 경합 양상이었죠. 그리고 넘어가면서 이때 약간의 힘수진이 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준우승합니다. 이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 날아오는 마필 이제 늘가을 마필. 이 마필이 현재 3등급에 가 있는 마필입니다. 3등급. 그리고 역전을 당하긴 했지만 중반까지 초반에 무리했던 전개를 감안해 봤을 때 걸음이 절대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렇게 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를 한번 볼까요? 이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직전에는 2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2개월의 공백기. 이 부분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여건이었고 체중도 440kg대의 마필이 직전에는 무려 460이었죠. 체중도 많이 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11번 게이트였습니다. 당시에 기승 기수는 역시 안토니오 기수였고요. 이제는 이 마필을 추임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안토니오 기수 기승의 찬란한 불꽃.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인데 워낙 이게 외곽으로 밀리다 보니까는 직전에는 전개도 꼬였었고 그야말로 뭐 능력 대비 100% 보여주지 못했던 그림이었죠. 계속 외곽 전개. 자리도 못 잡고 모래 맞을 거 다 맞으면 따라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마필이죠. 아쉽게도 중반에는 경쟁에서는 조금 밀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필이 이날 당시만 해도 내측 게이트의 이점이 만약에 주어졌었다라면은 또는 공백기가 없었다면 또는 체중이 불지만 않았었다라면은
과연 이런 경주력을 발휘했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이 선두경합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오히려 상대 마필들은 거의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입니다. 마이티센도 그랬었고요. 블루밍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들이 이전의 경주를 놓고 보자면은 거의 선행 일변도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찬란한 불꽃이 내 측에 만약에 선행권에만 자리를 잡는다면 선행 나서면 금상첨화고요. 선행권에만 붙어도 이 마필은 중반에 무조건 힘에서 우리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 발이 찬란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만약에 현장에서 체중이 좀 더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왜냐면 현재 체중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외곽의 전개에 모래 맞으면서 좀 아쉬운 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체중을 유지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중반에 경쟁이 됩니다. 우승 경쟁 가능한 마필이 바로 1번 찬란한 불꽃입니다. 이전의 경주를 보면 어떤 마필과 비교를 해봐도 이 마필의 뒷심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스타트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1번 마필의 여건은 그야말로 최고의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인에서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찬란한 불꽃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오픈하겠습니다. 1번 마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번 마필인데 여러분들 3번 마필 보시면은 직전에 좀 아쉬웠던 게 이 마필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체중이 예전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몬스터 파워도. 그래서 이 마필도 체중이 좀 더 불어나면은 유리할 여건인 거 맞고요. 몬스터 파워. 그런데 최근 대비 이 마필이 눈에 띄는 부분이 훈련 강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유축컨대 체중이 좀 불었으리라 판단은 되는데 이 부분 현재서 판단해 보시고 3번 마필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8경주 A급 메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주도 주요 마필들의 체중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강한 눈의 말이 1번입니다. 1번. 이거 5번 블리밍스타 10번 마이티센, 여기에 6번 보름달빛, 3번 몬스터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1번 마필 강하게 누리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블루밍스타, 10번 마이티센, 여기에 3번 몬스터파워. 이 3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3대의 마필. 그리고 메인 강공략 경주의 누름술 마필, 누림새 마필은 말 1번 찬란한 불꽃을 강하게 누리겠습니다. 이 편성의 이런 전개라면은 필히 인정해줘야 됩니다. 누림새 마필 바로 1번 찬란한 불꽃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제가 예고드렸던 마지막 강공략 경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급 경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 역시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구경주. 어떤 이유냐면은 현재 주요 인기 마필, 제가 항상 인기 마필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이 마필들의 믿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 또는 배당을 노린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요. 현재 주요 마필들은 1번 타우루스킨. 자, 여러분들 이 타우루스킨은 주요 대상경주를 했던 마필이죠. 암말 대상경주를 했던 기대주였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모래 받는 거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모래 반응에 예민한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받아야 되는데 여건은 좋죠. 1600m 레이스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행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8월 26일 날 물론 타이탄 삭스 이번에 잘 노리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만 외곽에 있는 타이탄 삭스가 9번 게이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8월 26일 이번에는 9번 게이트 똑같이 9번 게이트인데 타이탄 삭스가 무려 57.5kg를 짊어지고 그때 55kg를 짊어졌던 타우루스킨과 오마신차를 보였죠. 오마신. 근데 이번 경주는 타우루스킨이 52.5kg, 오히려 타이탄 삭스라는 마필은 51.5kg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2.5kg를 더 짊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때와 비교해 본다면은 3.5kg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타이탄 삭스라는 마필이 3.5kg의 이점이 주어진 셈입니다. 2.5kg 더 집어줬다가 이번에 1kg 더 빼줬기 때문에 3.5kg. 그러면 3.5kg의 오마신차 우습죠.
과연 타우루스키나 마필이 선행을 받는다고 해도 타이탄 삭스나 마필을 100%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이어파라는 마필한테 직전에 편한 선행을 받고도 이 마필은 졌습니다. 물론 이번에 파이어파라는 마필은 직전 대비 1.5kg 늘었기 때문에 54.5kg를 짊어지지만은 어찌됐든 직전에는 타우루스킨이 5줄에 편한 선행에도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타우루스키나 마필이 이번 경주 100% 장담할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인기 마필 2번 루미너스킨. 최근에 이 마필은 호전대건음이 뚜렷합니다. 중반에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냉정히 봤을 때 압도적으로 위력적인 추임력이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마필의 추임력이 파이어파워는 마필, 여전히 발로님이 좀 둔탁한 마필이고, 그리고 직전에 1.5 늘어난 부담 중량, 배다리 왕자, 최근에 누미너스킨한 마필과 이기고 지고 하는데 역시 54kg의 부담 중량에 과연 이 마필이 누미너스킨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주요 인기 마필들이 하나같이 100% 했다는 믿음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이 두 마리인데, 첫 번째 말이 9번 타이탄 삭스. 여러분들 이 마필은 좀 신기한 게 추임력도 좋지만은 선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나방의 의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 마필이 우라가 있고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담 중량이 51.5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선행을 만약에 받는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0m 외곽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빠른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선행을 받으면 이거는 버티갈 수 있겠고, 특히나 51.5km면은 제가 볼 때는 힘한 배 이외에 직전에는 엄청나게 외곽 돌고 어정쩡한 말머리 하다가 그대로 뒤에서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정도의 기록을 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이미 1800은 1분 58초대를 끌었던 마필입니다. 무려 58kg를 짊어지고, 이 정도의 능력이지 이거는 직전에는 전혀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 삭스라는 마필이 비록 승급전에 직전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4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이 고부담 중량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생했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51.5kg라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9번 마필 기습이건 취입이건 간의 여건을 일단은 최저로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비트러너 마필. 비트러너가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비트러너가 보여줬던 이 타임은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그냥 양호한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앞선에 말씀드렸죠. 배다리 왕자도 그렇고 루미너스킨도 그렇고 추임력 마필로 기대치는 있지만은 이 마필들의 추임력이 이렇게 임팩트가 가진 않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러너가 만약에 추입되기로 간다면은 이 마필의 종반의 뒷심이 엄청나게 돋보입니다. 엄청나게. 저는 이제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최종 판단하겠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인기 마필인 타우루스킨, 루미너스킨, 여기에 배다리 왕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 마필들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임팩트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부담 중량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 바로 4번 비트러너, 그리고 9번 타이탄 삭스. 제가 이거를 한 방으로 본다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충마를 선정하겠지만, 물론 유력하게 봅니다. 4번 9번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충마 선정하겠지만은 일단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은 4번 마필, 그리고 9번이 여건은 그야말로 최적 여건입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2번, 8번 이 마필들이 가능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앞선의 경주를 통한 주로 파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마지막 A급 강공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경주고, 이거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4번 비트러너, 그리고 9번 타이탄 삭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3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마지막 경주죠. 우리 좀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자, 이거는 큰 변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제가 몇몇 경주는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경주와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위 등급의 이제 능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오전장에는 성장세 있는 마필 또는 기복망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나마 앞서 있지만은 뭔가 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은 이 10경주는 이미 능력 검증이 다 끝난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후 부분하고 딱 3두의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3두의 마필.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어서마르레. 제가 이 마필은 이제 미국산 2세 마필인데 이런 표현을 썼죠. 제가 올해 데뷔한 고가의 외산 마필이 많다. 이 어서마르레라든가 뭐 마이티짱, 뭐 파노라 마킹, 지난주에 들어왔던 뭡니까 억대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예 마필 중에 그나마 이제 돋보이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4번입니다. 어서마르레. 이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이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서마르레 마필은 능력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9번 영영삭스. 자,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마필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는 상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마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2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 9월 9일이었죠. GC 트로피.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는데 이때 나왔던 세네킨, 라운드 포인트, 썬드래곤, SI 코코, 뭐 MJ 베스트, 슈퍼피니시까지 대다수의 마필들이 거의 단거리에서는 극강의 마필들이었습니다. 이 경주에서 영영삭스 우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3등급의 1200거리의 영영삭스라는 마필을 과연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몇 도가 될 것인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그리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마필. 이 마필이 당초에 1200을 쓰려고 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경주가 깨지면서 현재 최종 판단은 1200m 레이스인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필. 그리고 10번 에이펙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승급전이고요. 이번에 승급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에이펙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어서마르레, 9번 영영삭스, 10번 에이펙스 끝입니다. 3두의 마필 내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경주고 저에 따른 고민은 뭐냐면 이제 충마 선정이 그나마 관건인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서마르레 4번, 영영삭스 9번, 그리고 에이펙스 10번. 저는 1200의 거리라면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9번입니다. 9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10번. 뭐 아무래도 이제 9번 우측으로 인정했을 때는 4번이 좀 더 이렇게 보이죠. 4번 마필. 어쨌든 이거는 3두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크게 변수가 없어 보이고요. 단거리 경주의 전개츠 마필의 능력 다 고민을 해봐도 4번, 9번, 10번입니다. 3두의 마필.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을 꼽는다면 말이 이제 9번 영영삭스라는 마필이 가장 유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일단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는 오늘 제가 1경주를 강공량으로 진행합니다만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10만 경주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따른 환수의 그런 매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배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경주를 강공량으로 시작을 해서 5경주, 6경주, 또는 8경주, 9경주까지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도 간절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